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관광비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쑥쑥쑥 올라가지 못할까? 답답한 마음을 실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모든 자산을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처음에 이 비트코인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당 10원일 때가 있었죠. 그때 당시 어떻게 이 비트코인 따위가 10원이나 해? 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제는 그 10원짜리가 얼마가 됐죠? 자, 그 당시에도 이 비트코인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의심을 받았죠. 하지만 결국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다. 이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코인 시장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관심을 가질수록 더 큰 기회를 잡을 확률이 높은 요즘, 이름만 들어봤을 뿐 왜 사람들이 이 투자를 하는지 또는 이 리플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앞으로의 이 전망과 모멘텀에 대해 쉽게 설명해 놨으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특히나 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리플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시작해 볼 텐데요. 자, 1월 달에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 ETF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1월 달에 어떻게 됐냐면 6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5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게 2월 말부터예요. 2월 말, 3월 달부터 정말 폭발적이었죠. 자, 그래서 1억 원을 돌파했어. 왜 이런 과정이 있었을까? 처음에 이 ETF가 나오게 되면 ETF라는 건 펀드예요. 펀드라는 건 고래들 입장에서도 수수료가 저렴한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이 수수료가 저렴한 데로 찾아 들어가죠. 고래들은 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더 저렴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홍콩 비트코인 ETF랑 이더리움 ETF를 동시에 나온대. 근데 수수료가 0원이에요. 자, 그럼 고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는 자금을 빼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미국 현물 ETF에서 5,200만 달러가 순유출했대. 자, 근데 이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이 200만 달러가 돌파를 했어요. 자, 지금은 이 자산이 이 분배되는 시점을 가져가는 거고 이 부분들이 만들어진 과정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 비트코인이 흔들림이 있는데 알트코인들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예전에도 이런 흔들림은 있었지만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어요. 자, 알트코인은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미국 내 이 오딜 서비스 SRP에서 USDP로 전환을 했죠. 자, 그럼 리플이 왜 이 스테이블 테더 USDP로 전환을 한 걸까요? 리플의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이 SLP가 유가증권이며 이 XRP 판매가 미국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이 SEC 소송에서 비롯된 건데요.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로 인해 이 리플은 이 법적 환경을 준수하기 위해 이 ODR 서비스를 조정한 거죠. 리플은 이 소송이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코인입니다. 리플은 이 리플렉스가 만든 게 리플인데, 자, 근데 이 SEC가 왜 리플이랑 소송을 할까? 자, 쉽게 말하면 이 SEC가 리플한테 소송을 건 이유는 SEC가 야,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하면서 이 SEC가 그걸로 3년 내내 이 법정 공방을 펼쳤던 거죠. 근데 작년에 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약식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작년에 약식 판결이 나왔는데 약식 판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법원은 개인한테 판 거는 이 증권이 아니다. 법에 위배된 게 없다. 하지만 이 기관한테 판 거는 이 SEC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반반 손을 들어준 거야. 근데 이제 최종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SEC가 리플한테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최종 판결이 나와서 이 SEC가 패소도 할 수 있는 거고 승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SEC가 정말 많이 하는 게 이 암호화폐 회사들한테 소송을 엄청 많이 걸어. 이 SEC는 국가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이 무너지는 애들이 정말 많아. 근데 이 리플은 회사에 돈이 많으니까 여태까지 소송을 끌고 온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 합의를 하는데 합의금을 내야 되는 거지. 말은 이 벌금이라고 하는데 합의금인 거죠. 근데 벌금 금액이 얼마야?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걸 듣고 리플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리플이 못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내더라도 이 1,000만 달러가 적당하다. 근데 이 1,000만 달러라고 해도 140억이에요. 자, 그래서 이 리플은 합의 의사가 있다. 하지만 이게 20억 달러? 이게 무슨 근거인지도 모르겠고 신뢰성이 있냐? 이전 전례도 이런 게 없는데 대체 기준이 뭐야?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합의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합의를 끝나게 되면 리플이 지금껏 못 올라갔던 게 미친 듯이 올라갈 테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이 약식 판결에서 이 부분 소속이긴 하지만
그 소식이 속보로 나오자마자 바로 이 70%가 올라갔어요. 리플이 그만큼 이제 여기에 되게 민감한 거야. 합의만 되면 이 70%든 100%든 200%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리플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SEC는 리플한테 최대한 벌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리플은 최대한 벌금을 적게 내려고 하고, 자,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5월 6일에 이 SEC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5월 20일 날 양사 이의서를 제출하고, 이 6월 안에는 어느 정도 법원의 명령이 나올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번에도 리플 측에 좀 더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법원이 이제 판결을 내릴 거잖아요. 이 강제 합의 명령을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니까 합의를 건의하면서 벌금 액수는 아마도 이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도 이러한 분쟁이 지긋지긋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 리플이 이 XRP에서 미국 달러에 고정된 이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전환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6531-7908로 짝 9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와 이 종목과 비중까지 하나하나,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고 빠르게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이 100%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자 보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에 링크 올려놨으니 더보기란에서 이 보내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이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뭐다? 구독과 좋아요, 이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미국은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있어요. 자, 리플한테 이 SEC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공화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뭐라고 했냐? 현 정부의 암호화폐 이 접근법을 유턴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이 SEC, 너의 권한이 너무 과도해. 나는 당선이 되면 암호화폐 규제를 철폐할 거야. 그리고 이 SEC 규모를 축소할 거야. 자, 이러면서 이 SEC는 이 공화당한테 계속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어요. 왜 SEC를 표적할까? 이 SEC 때문에 코인 시장이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이 공화당은 이걸 이야기하면서 표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SEC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자, 그러면 얘네들도 빨리 합의를 해야 되겠지. 자, 여러분들 합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리플이 못 올라갔던 거, 리플이 정말 서럽게 못 올라갔던 게 어떻게 돼? 한 방에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수익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안 올라간다고 매도하고 떨어진다고 해서 매도하고 그러셨던 분들 후회하시겠죠. 자, 여기를 보시면 리플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거래되고 있는 이 대규모 거래량만 표시되는 사이트인데요. 현재 리플은 미국과 한국에서 이 대규모로 매집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플이 떨어질 때마다 고래들은 이렇게 자전거를 통해 매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최근 이 리플에 최소 100만 개 이상의 코인을 보유한 이 XRP 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으로 이 XRP 100만 개 이상 보유액은 최소 54만 8천 달러 이상인 거죠.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프만 보더라도 지표의 수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암호화폐 큰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당연히 코인 가격의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이 급락한 이후에 많은 금액이 추적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뭐다? 이 자전거래죠. 이제 앞으로 고래들은 추가적인 저점에서 얘네들은 더욱더 매수 자금을 늘리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이 자전거래를 통해서. 이 자전거래를 돌린다는 건 주된 이유가 뭐죠? 고래라든지 세력이라든지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비중을 더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 자전거래를 돌리는 거죠. 자, 이 자전거를 돌릴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누구다? 이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 왜? 고래들은 높은 단가에 매도 주문을 걸어놔서 이 못 올라가게 막아놓으니까 개인들은 어떻게 돼?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던져버리죠. 자, 그럼 이 던지는 물량을 또 누가 받아? 밑에서 또 고래가 매수를 해? 이게 바로 이 자전거래죠. 게다가 또 이 반감기가 시작됐을 뿐더러 최근에 홍콩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랑 이더리움 현물 ETF를 이 동시에 상장시키겠다. 물론 이 조건부로 상장한 거지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면은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다는 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은 알트코인이죠. 이더리움 ETF가 최초로 신청을 했어. 자, 그러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줄줄이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자, 그런데 지금 ETF를 상장시킬 때 이더리움 다음엔 뭐가 될까? 우린 그 부분을 먼저 집중을 해야겠죠. 이더리움 ETF가 됐다는 건 물론 굉장히 이 긍정적인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가 상징하는 건 무엇이다?
알트코인들의 ETF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제 반감기도 홍콩 ETF도 나왔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세력들은 추가적으로 이 저가의 매수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고 다시 재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고래들은 역으로 비중을 늘리지만 우리는 손실이 늘어난다. 이 평단이란 말 들어보셨죠? 코인을 매수한 평균 가격을 말하죠. 당연히 저렴하게 코인을 매수한 사람들의 마음은 상대적으로 편안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평단이 낮다는 것이 그 자산을 지속적으로 들고 있을 이유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 여기서 자산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어차피 나는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계속 들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죠. 이런 식의 투자 판단은 이 코인이뿐만 아니라 웬만한 중수 투자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평균 단가가 언제이든 지금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들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팔아야 합니다. 자, 그럼 내가 가진 코인은 이 저평가되어 있나? 고평가되어 있나? 이걸 알아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리플이 더 올라갈 거란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벤트가 터지면 우리는 그때마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이벤트가 터지고 나서 대응을 하면 이미 늦은 거죠. 코인을 고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이 코인을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그걸 몰라서 코인이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 미우가 리플의 이 목표가, 이 매수 타점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 차트 보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목표가 딱 걸어놓고 그냥 맘 편하게 놀러 다니세요. 자, 그래서 저 미우에게 리플의 이 목표가, 매수 타점 알고 싶다, 이 실시간 정보와 뉴스도 받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 개인 번호 010-6531-7908로 시간 상관없이 숫자로 9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꼭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6531-7908로 숫자 9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문자 보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보이시죠? 자,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 올려놨으니 링크 클릭해서 보내주셔도 제가 바로 확인하는 대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